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한방 특강이라고 오늘 비교 특강 할 건데, 원래 비교 특강이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해야 돼. 이게 잘 들어오는데, 여기서 나왔던 게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막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 나면은 이제 공부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는데, 공부가 아예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하면 되게 많은 것 같아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한 바퀴가 어려울 수 있어. 처음 공부가 많이 안 된 사람은. 근데 공부가 된 사람은 하고 나면은 이거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건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은 되게 어렵다. 공부 좀 된 사람은 이제 할만한데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딱 두 가지 형태니까 자 오늘 할 거는 매도 청구라는 게 매도 청구라는 게 있고 매수 청구라는 게 있고 어, 매도 청구하고 매수 청구를 구분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 자, 이거는 매도 청구는 사겠다는 거야, 사달라는 거야? 어? 그럼 매수 청구는 뭐야? 사달라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시네. 매도 청구, 매수 청구. 다시 이게 매도 청구는 뭐야? 에? 지금 이제 좀 돌아섰어요. 3분의 2가 매도할 것을 청구합니다잖아. 그럼 내가 사오겠다는 거야. 사오겠다는 거고 매수 청구는 사주세요예요. 반대로 생각이잖아 지금. 잘 봐. 근데 하나 그 예를 들게요. 어,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갑이라는 애가 건설회사인데 여기를 아파트 부지로 지금 현재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취득하고 있었어요. 얘가 아파트 건설을 2,000세대 하겠다고 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었어. 근데 민간 건설사는 수용 권한이 없거든요. 수용 권한이 없으니까 협의 취득을 해야 돼. 그래서 협의 취득을 하면서 조금씩 취득해서 많이 취득을 했는데 이 A랑 너 땅 1,000만 원인데 내가 2,000만 원 줄게. 그랬더니 2,000 불렀어요. 근데 얘가 안 팔겠대요. 얘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저 땅을 살려는 갑이라는 회사에 정보를 들은 거야. 쟤네가 아파트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땅이 내 땅인데 중심부에 있어서 저 땅을 안 사면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못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안 팔한다고 해서 얘는 수용 못 하잖아요. 민간은 수용 못 해. 수용 못 하니까 내가 부르는 금액만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20억 부른 거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1,000만 원 주고 20억에 사래요. 그럼 20억에 주고 사라고 했는데 난 20억 아니면 안 팔아 해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 이걸 사버렸을 때 이 땅 가격이 택지비거든요. 택지비에다가 아파트 건축하는 비용 건축비를 더하면 뭐라고 그러지 이걸?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더하면 이거 분양가라고 그래. 예. 그럼 분양가는 올라가겠네 떨어지겠네. 이걸 우리는 법률상에서 앙등이라고 그래요. 분양가가 앙등해. 예.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분양받는 사람이 다 또 하는 거네. 누가 더 불편해지냐면 사업하는 사람 불편해지잖아요. 불편해지니까 이 값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하나 써야겠다. 방법을 하나 써야 되니까 그러면 법조문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얘가 이 땅의 전체 땅 중에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A랑 갑하고 3월 이상 협의를 하는 거다. 3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협의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정당한 보상을 줄 테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내가 너한테 돈 줄게. 1,000만 원에서 1,500 사이로 주겠다. 대신에 지구 단위의 결정일로부터 최근에 산 사람이어야 되니까 이걸 10년이라고 잡아놨어요. 10년 잡아놨으니까 10년 안에 있던 사람한테는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거야. 사달라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야? 사겠다는 거잖아. 매도 청구가 사달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절반이 틀렸단 말이야.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럼 매도 청구라는 거는 내가 너 땅을 강제로 사겠다는 거야. 근데 매도 청구는 당연히 뭘로 하는 거냐면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매도 청구 소송이야. 그럼 그게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데 했더니 집합건물법에 있어요. 집합건물법에 가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강제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결로 소유권 뺏어주는 거죠. 판결로 소유권을 뺏어주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사겠다는 거고 이 매수 청구라는 거는 사겠다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사주세요예요. 뭐냐면 얘가 땅을 갖고 있는데 A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도로로 결정이 됐어요. 도로로 결정이 됐는데 좀 있으면 이제 도로 건설 사업 하려면 시행자 갑이 얘한테 뭐를 주고
돈을 주고 강제로 뭐 해야 되죠? 수용해야 돼. 이거 수용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안 하고 있는 거야. 결정은 되면 이 땅에서는 개발 행위가 금지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 해가지고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얘는 땅값 빨리 받고 나가고 싶은데 2년이 지나도 안 하고, 3년이 지나도 안 하고, 20년이 지나도 안 하고. 저 좀 말려주실래? 40년이 지나도 안 하고. 이거 계속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 보호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가 그러면 토지 소유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10년이 지날 때까지, 강산이 한 번 변했어.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면 지목이 되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건물 짓고 싶은데 건물 못 짓겠죠. 지목이 전인 사람은 농사 짓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못해도 얘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지목이 돼인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면,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내 땅 사주세요라고 하는 걸 뭐예요, 우리? 매수 청구야. 사주세요예요. 뭐가 차이점인지 알죠? 근데 이 매수 청구가 3번 나오고 매도 청구가 5개 나와요. 이게 이제 5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하니까 온갖 잡게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뭐 나올 때마다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저기서 본 것 같은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입안 제한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을 못해, 주민은 입안을 못하니까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안하게 되면 통보해 주는 거 며칠? 45일 연장해서 30일. 근데 도시개발법 가면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또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럼 제안하면 1월 내 통보, 연장해서 1월이야. 근데 정비법 가면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게 또 있어. 걔는 통보가 60일, 연장해서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다 봤는데 숫자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암기가 딱 돼버리잖아요. 어떤 문제든 갖고 와 이렇게 돼요. 내가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오든 헷갈리지 않는데,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지문 볼 때마다 봤던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에요. 공부가 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안 된 사람은 아예 뭐야 이거, 아예 모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부가 된 사람이 헷갈리는 거라 된 사람이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좀 할만하다 이게 되는 거고, 처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모르던 걸 알게 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를 좀 돌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딱 4시간 만에 끝내겠다 해서 4시간 딱 잡은 거예요. 4시간 이후에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게 뭐냐면, 자, 일단 비교 정리라는 걸 할 때 분명히 내가 어디선가 봤던 것들인데, 교재는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 교재가 이게 글씨가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표로 다시 바꾼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된 내용 똑같은 건데 그걸 확대만 한 거야, PPT로. 보세요. 일단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가장 비교한 게 많은 이유가,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어느 법에서? 건축법에서. 그 건축물이 450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주택만 끄집어내서 만든 게 주택법이에요. 그럼 어느 게 일반법이 되는 거지? 건축법이 일반법이야. 그럼 건축법에 있던 내용 그대로 갖다가 주택법에서는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건축법에서 쓰던 표현이 주택법은 어떻게 쓰냐? 그거만 알면은 얘는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건축법의 허가권자인데, 제일 잘 나오는 게 허가권자 나오면 건축 허가권자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는 제가 한번 볼게요. 신의 노트 몇 페이지에 있냐면 89페이지에 있어요. 89페이지. 자, 일단 허가권자라는 말이 나오면 동네에서 건축하는 거잖아. 동네에서 건축하는 거니까 권한자는 누구냐 그러면 동네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 이 사람이 허가권자여야 돼. 이 사람이 허가권자인데, 특별시는 구로 돼 있고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돼 있고, 인천광역시 계양, 인천광역시 강화 군은 있어요. 군도 있어요 여기는. 근데 서울은 군이 없죠.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양시, 김포시, 여기 가평 군, 양평 군이야. 여기 군하고 여기 군하고 같은 게 아니죠. 도 안에 있는 군이 있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 있어서, 항상 도시라고 표현할 때, 도시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입니까? 도시고, 광역시 도시야? 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도 도시죠. 예전에 제주도는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 막 4개로 나눠졌는데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2개로 나눠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를 도시로 봐버렸어요. 근데 도 같은 경우 팔도가 너무 땅이 크잖아. 서울이 커요? 경기도가 커요?
경기도가 18배 땅덩이가. 근데 그 도시가 그걸 다 하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시하고 군으로 나눠서 여기를 도시라고 합시다 해서 특광 특특 시 군이 도시였잖아요. 그럼 제가 특광 특특 시군 할 때 군은 어디 군을 말하는 거네? 도의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군은 빼야지. 그래서 책에 보면 항상 가로 열고 광역시의 군은 제외했었어요. 광역시의 군을 제외하는 이유가 도시가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하면 광역시의 군을 포함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그 지문에도 답이 없는 거야. 그럼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내가 군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어느 군을 말하는 거예요? 도의군을 말하는 거야. 광역시에 있는 군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도시 개념이고 민원처리라는 거는 동네에서 하는 거잖아. 내가 뭔가를 정부에서 인허가 등을 받겠다.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동네에서 하는 거는 다 이분한테 받아야 돼. 이건 건축하는 거는 도시계획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는 누구한테 가야 되고 특광, 특특, 시군한테 가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 아닌 거는 민원사무처리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한테 가야 돼요. 그럼 내가 건축물 우리 동네에서 짓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내가 여기 김포시야. 그럼 누구한테 가면 돼? 김포시한테 가야지. 양평이면 양평 군수한테 가야죠. 근데 제주도는 갔더니 시군구가 없어요. 시군구가 그 행정시지 걔는 일반적으로 자치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 가야 돼? 얘는 왔다리 갔다리 다 하고 얘가 혼자 다 해. 그러니까 얘는 특별자치도에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인천광역시 계양구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계양구청장한테 가야 돼. 강남구면 강남구청장한테 가야 돼.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얘네들을 일반적으로 우리 법상에서 표현할 때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해요. 자치구의 구청장이라는 뜻은 이거 우리가 뽑았나요? 이거 우리가 뽑았나? 그럼 이 사람 허가권자 맞죠? 근데 여기 가면 시 중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밑에 뭐가 또 있어? 구가 있어요.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있어. 여기도 구 있잖아. 이게 구 있는데 이 구청장은 우리가 뽑은 거예요. 고양시장이 임명한 거예요. 임명한 거란 말이야. 얘는 자치구가 아니라 비자치구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뭐라고 써야 돼? 구청장을 할 때 비자치구청장이게 돼요. 자치구청장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써 있어요. 이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 공법에서는 이 사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는 거. 같은 구청장이어도 일산 동구청장이 강남구청장 만나면 충성해요. 왜 충성해야 되냐면 이 윗사람 누구죠? 고양시장하고 얘는 동급이야. 5급 공무원이란 말이야. 급수가 같아. 480만 원이 월급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390만 원인데 어디서 형님한테. 그러니까 같은 구청장이 아니라는 거지. 얘는 자치구청장, 얘는 뭐야? 비자치구청장. 근데 공법에서 누구는 안 나온다? 비자치구청장 안 나와. 공시법에서는 나와. 공시법에서는 구가죠. 등기 때문에 관할 지방법원 소관청이라고 할 때 구청장 나올 거거든요. 근데 공시법에서는 나오지만 공법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서는 구청장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안 들어가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공법은 아예 비자치구청장 없다라고 하시면 돼. 그럼 무조건 얘는 아니고 누구 말하는 거야? 자치구청장. 그럼 허가권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요게 얘네 두 개가 생겼잖아요. 얘네들이 또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특특 시군 구청장 그러는 거야. 그럼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그럼 누구야? 특특 시군구야. 옛날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없을 때 저는 그냥 그때 시군구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쟤네 둘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불편한 거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특특시군구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이 허가를 해야 되는데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야 이거 규모가 21층 이상 크면 이건 니네들 하지 마.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분이 직접 허가를 하겠대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장이 예외적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는 몇 층 이상이거나 21층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일 때 요때는 우리 특별광역시장이 하겠다. 그런데 공창심은 뺀다고 그랬죠.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는 얘네들은 구청장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창심 제외가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 요거 특특시군구 외우는 것보다 공창심 없다를 외우는 사람이 더 잘 맞아요. 제 말은 뭐냐면 원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걔는 안 는다고. 원칙이 특특시군구 예외 특광. 특광이 하는 경우는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공창심은 뺀다. 이게 뭘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일단 누구 없네? 도의사 없죠? 누구도 없어요? 국장이 없어. 왜 이 사람이 없냐? 국장이 동네에서 허가하고 있진 않아. 그리고 돈은 워낙 크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허가 권한을 주지 말고
시장군수 너 허가하기 전에 좀 규모가 크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서 이거 승인해주면 네가 허가해라. 허가권자는 그대로 누구야? 시장군수예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다음에 요 세 가지 해당이 되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시장군수가 허가해라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지? 근데 그 여기 보시면 몇 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공창신 뺀다고 됐잖아. 이거 어디서 보던 거냐면 여기서 보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광이 직접 허가를 하는 권한인데 이게 도로 오면 도지사 허가 권한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대상인 거야. 그럼 이제 시험 이제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서 16층짜리 건축물을 짓겠다. 허가권자 누구예요? 송파구청장이지. 예. 근데 이게 만약에 26층짜리면 서울특별시장의 허가권자잖아요. 이 문제를 갖고 내다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서 16층짜리 허가를 건물 짓겠다. 허가권자 누구예요? 김포시장이지. 근데 만약에 26층이면 누가 허가권자야? 아니라고. 김포시장이라고. 도지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도지사라 지금 누가 했지 지금 몇 명. 자기가 뜨끔했을 거 하고 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다는 것만 다행이야. 왜 저래 그러면 안 되고. 허가권자 누구야? 김포시장이야. 김포시장인데 김포시장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서 김포시장이 허가하는 거예요. 절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닌데 나중에 하면 이 두 개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다를 기억하는 게 시험 문제는 더 빨리 푼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별도로 도지사님께서 지정한 땅이 여기 땅하고 여기 땅인데 지울까? 도지사님이 여기는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돼. 여기는 수질 보호해야 돼. 이렇게 목적이 정해놨고 여기는 여기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 보호해야 돼. 목적이 다르죠. 여기는 자연환경 훼손하면 안 돼. 근데 그중에 위락설이 들어와서 주변에 규모도 큰 게 들어오면 사람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많이 오게 되면 자연환경 파괴될 거 아니냐. 이거 그냥 허가하지 말고 나한테 뭐 받아라. 승인 얻으래요. 이게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규모가 좀 클 때 규제라는 거지 작을 때는 규제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3층 이상이거나 건물이 아니면 연면적이 커서 1층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 질 수도 있죠. 연면적이 얼마 이상? 1000 이상인데 용도가 위락시설이거나 숙박시설이거나 아니면 공동주택까지 대규모거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이면 음식점에서 물이 들어온 게 되게 많이 나와요. 폐수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폐기물 같은 거 일반 업무시설도 포함해서 이건 사전 승인을 받으래요. 그래서 이걸 자수 3천 위수 011 들어본 것 같죠? 요거는 누가 지정 공고한 거지 이걸? 도지사가 공고해놨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승인 얻어라는데 이게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이면 위락시설이 들어오는데 1층이 들어오든 2층이 들어오든 위험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규모 제한이 없겠지. 그래서 얘는 주교 위숙이야. 그러니까 뭐 3층 이상의 위락시설에 한해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그냥 주교 위숙. 그래서 외울 때 주교 위숙으로 외우라고 그랬고 이거는 자수 3천 위숙 011 이렇게 외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요게 잘 나와요. 시험에 기출문제 보시면 질문 볼게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에 2층 건축물인데 연면적이 900제곱미터인 일반 업무시설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렸죠? 3층도 안 됐고 연면 1000도 안 됐잖아. 그게 시험 문제였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수 3000을 기억하는 거야. 이거 자수 뭐야? 3000. 얘는 근데 보세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인데 2층의 위락설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건 받아야지. 2층이든 1층이든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고 얘는 권한자 묻는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허가권자 너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자 좀 전에 이 사람이 허가권자야. 이 사람이 허가권자인데 얘네들이 허가하는 거를 다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국장이잖아. 그럼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니까 여기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 보호지구를 지정하고 싶은데 여기 건물 10층짜리 져버리면 나중에 수용 보상금 어마어마 나가죠. 국방부 예산도 없는데 지금 그럼 이걸 짓게 해야 돼? 못 짓게 해야 돼? 못 짓게 해야지. 근데 이미 허가를 받아놨네?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착공 들어간대. 그럼 착공도 못하게 해야 돼요? 착공은 하게 해줘야 돼?
착공도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허가도 못하게 하고 착공도 못하게 하겠다 해서 허가 제한, 착공 제한도 포함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허가 착공 제한을 왜 못하게 하냐? 국토관리상이니까. 그럼 국토관리상이면 전국 관리하는 어느 분이? 국장이 허가권자 제한하는 거예요? 시군구 제한하는 거예요? 예, 허가권자 다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다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 특별시 광역시장하고 요 도지사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네? 예,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 그러면 특광도지사는 누구 제한하는 거고? 시군 구청장. 그래서 여기 특광도지사는 누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시군 구 제한하는 거고, 국장은 누구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허가권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허가를 못하게 하겠대. 근데 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국장은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관리상? 국토관리상. 또는 주무부 장관이 뭐 했을 때? 요청. 그럼 이제 특광도지사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시군구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잘 들어야 돼. 예. 특광도지사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이 있으면 시군구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주무부 장관 요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구야? 근데 특광도지사를 주어로 써놓기 때문에 틀리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허가권자 관련돼서 내는 게 얘만 기억하면 안 되고 사전 승인하고 제한까지 같이 끝내지 않으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 같이 하는 거야. 하나 더. 그 동네 지역 계획을 짜는 사람은 특광도지사죠. 그 해당 지역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야 여기는 좀 이따가 정비 기본 계획 짤 건데 정비 기본 계획은 오래된 건물들 싹 밀어버릴 건데 새 건물이 들어가면 노후도가 떨어져 버려요. 새 건물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 못 짓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못 짓게 해야 되니까 야 여기는 지역 계획 도시군 계획상 이건 좀 필요한데 시군구에 허가하지 마라라고 허가를 뭐한데 제한. 그럼 허가 제한하는 거는 원칙이 2년을 해놨어요. 허가 제한은 원칙이 몇 년? 2년. 근데 1회 안에 1년 연장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최장 몇 년간? 3년간 허가를 제한한다 해가지고 이 허가 제한이잖아요. 그럼 이제 국토개법 가면 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와요. 걔는 또 3년, 2년이야. 또 하기 싫어졌죠? 네. 정비법에 가면 정비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3년, 1년이야 또.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하나를 제대로 해놔야 얘가 뭐가 다르다 이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건축 허가권자는 내 거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얘랑 뭐가 달랐지가 되는데 대충 알아두면 여기서 헷갈리고 저기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알아둬서 제 1번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만 더. 그래서 급수가 특광도지사는 급수가 낮잖아요. 윗사람이 국장이라 지체 없이 국장한테 보고 드려야 됩니다. 보고 드린다는 얘기는 제가 허가를 제한했는데 요 내용 알고 계세요라고 했더니 야 이거 허가 제한한 게 너무 과도하게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이거 허가 제한한 거 풀어라라고 명령해요. 그걸 해제 명한다고 그래. 해제 권고한다고 그래. 명한다고 그래서 국장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데 시험에서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해제 명이란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서 나오면 일단 보세요. 제가 지금 체크한 것만 보시면 돼.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착공 제한도 할 수 있나? 네. 그럼 국장은 누구 제한하는 거야? 그러면 허가권자. 특광도지사는 누구? 시군구. 제한하는데 사유가 뭐야? 그럼 국토관리사항 그러면 국장. 주무부 장관 요청 그러면 국장. 여기는 지역계획 도시공계획상이야. 그럼 특광도지사가 몇 년 동안 제한해요? 2년 연장해서. 근데 시험에서 2년 연장해서 2년 이렇게 낸 적도 있고 3년 연장해서 1년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일단 2년 1년이야. 하나 더. 근데 특광도지사는 허가를 제한하자마자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 드리라고 그랬는데 국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야 이거 너무 과도하게 지나친 것 같다. 해제해라라고 해제 명할 수 있다. 단 허가권자가 허가 제한하는 절차는 주민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허가가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고 나왔어요.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근데 그 제한하는 사유가 건축법상 이건 되게 문제가 생기니까 제한하는 거야. 그럼 건축위원회에서 뭐 거쳐야겠네? 심의 거친 다음에 허가권자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허가 제한됐습니다라고 통보해주면 이 허가권자가 주민들한테 허가 제한됐다라고 공고해요. 그래서 그 허가 공고문에 뭐 나오냐면 건축 허가 제한 지역 이렇게 해서 공고 나와요. 그래서 무슨 동 일대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3년간 허가를 2년간 허가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1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공고 누가 한 거예요?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김포시장이 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허가 제한하면 김포시장이 허가 그 제한 이런 사유를 못합니다라고 통보하겠다. 이거 공고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잘 나오는 거는 허가 제한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허가권자는 머릿속에 특특 시군구 예외 특광 절대로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택법 가면 주택법 몇 페이지냐면 여기 118페이지 가보세요. 118페이지.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게 자, 건축법에서는 건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고 건축주가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냐면 원칙이 특특 시군구 예외가 특광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 사전 승인 대상 세 가지 몇 층 이상 21층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공창시문 제외 자수 3천 위숙 011 주교 위수 그때만 도지사 튀어나오고 안 나오셔요. 그리고 허가 받았으니까 건축법에서는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착공 들어가라 2년 안에 착공하고 공사 시공한 다음에 저 쓸게요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용 승인이라는 단어를 주택법에서 똑같이 쓰거나 건축법에 있는 건축주란 단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주택을 대규모로 30개 이상 지면 어느 법 가서 주택법 가서 건축하는 사람을 이제는 대규모로 건설 사업하는 사람으로 봐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그래? 사업 주체. 그럼 사업 주체가 너 사업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짜와라. 그걸 사업 계획이라고 그러고 얘는 허가라고 안 해요. 사업 계획 뭐 받아? 얘는 승인이고 얘는 허가라고 그래요. 그럼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이 건축법보다 높은 사람이겠지. 대규모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가야 돼. 시군구가 아니라 누구? 시도지사. 근데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 그럼 시도대장한테 가라고. 그래서 여기는 시도대장이 원칙이다 이렇게 됐고 다만 이 사업하는 주체가 국가인 거야. 국가면 밑에 있는 시도한테 가야 돼? 국자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국가가 사업을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 중앙기관이 출장기관이잖아. 그럼 당연히 국장한테 가는데 국장이 대규모로 택지 개발하겠다고 묶어놨어요. 대규모로 도시 개발하겠다고 묶어놨어. 근데 거기가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야. 330만 제곱미터는 100만 평입니다. 그 안에서 아파트 짓겠다? 그거는 국장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택지 개발하고 뭐야? 도시 개발. 이거 330만 이상은 시도지사는 택도 없다고 그랬어요. 택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국장. 그리고 수도권에 긴급한 주택난이 필요해서 빨리빨리 해결하겠다. 어느 분이 더 빠르니까 국장. 그래서 권한자가 두 개가 다른데 최근에 개정되면서 하나가 신설된 게 야 도지사 너는 10만 이상일 때 네가 하고 10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보다 작다 미만이다. 그럼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밑에 아까 누구 있었죠?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없는 사람 하나 골라라. 그럼 누가 없어요? 구청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르시오가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나오면 누가 답이네? 구청장이 답이지. 요게 두 개가 비교가 돼 있어야 절차는 그대로 갖고 오면 되니까. 이제 절차는 허가 받았으니까 승인 받았으니까 착공하면 되는데 이 착공이 대규모니까 기간을 몇 년 주겠다. 5년. 그럼 여기는 2년인데 여기는 5년 준 거죠. 그럼 둘 다 부득이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연장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어. 그리고 시공한 다음에 저 쓸게요라고 하는 거를 여기는 사용 검사라고 하고 죽은 시체 뭐라고 그러죠? 죽은 시체 주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 검사인데 사용 승인이란 말 써서 재작년에 틀린 걸로 답이 나온 거야. 주택법은 사용 검사, 건축법은 건승, 사용 승인. 근데 어느 게 양이 많죠? 주택법. 그럼 얘는 승인 신청 들어오면 검사할 거 아니에요. 7일 안에 확인하고 교부해줘라. 며칠 안에? 7일. 근데 주택법은 양이 많으니까 14일이에요, 15일이에요. 근데 14일로 내면 안 보여서 일주일 보름으로 기억해야 돼. 일주일하고 뭐야? 보름. 건축법은 일주일, 주택법은 보름이에요. 그럼 사용 승인 받기 전에는 사용검사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임시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결론은 이제 주택법은 어느 법에서 왔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왔기 때문에 절차는 같대. 얘가 대규모니까 주택법에서 받은 거는 전부 다 건축법상 받은 걸로 봐도 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근데 거꾸로는 안 돼. 그래서 사용검사 받았으니까 건축 허가 받은 거니까 사용 승인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거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시험에서 바꿔서 내면 틀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됐죠? 그럼 요거를 봐요. 건축법은 30개 미만의 주택을 지을 때고 주택법은 30개 이상인데 일반 것도 다 건축법에 일반 건물도 원칙이 특특, 시군구, 예외가 특광. 얘 몇 년 안에 착공 들어와야 되지?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반드시 취소 사유인데 주택법은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인데 아까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10만 미만이면 누구한테 위임해요?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거야.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 요거는 10만 미만일 때.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리고 국장이 하는 사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 LH가 할 때 330만 이상의 택도 없다고 그랬죠. 택지개발, 도시개발, 수도권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그리고 국가 등이 출자한 비율이 50% 넘은 어떤 회사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국장한테 받아라. 해서 네 가지 빼고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장. 근데 만약에 얘는 착공 허가받고 나서 얘는 착공 2년이었죠. 얘 몇 년이? 5년 안에 안 하면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야. 얘는 취소. 그래서 공법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가 총 4개인데 하나 추가돼서 5개인데 취소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잘못한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이걸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냐 취소할 수 있냐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외우려면 할 수 있다가 38개인가 39개 있고 하여야 한다가 5개 있어. 그럼 뭘 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 5개 외우고 모르겠어 할 수 있다로 하면 돼. 그럼 앞에 주어 몰라도 맞추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건축법에 3가지 있고 주택법에 하나 있고 농지법에 하나 있거든요. 반드시 취소 사유가 몇 년 안에 착공하랬어요? 근데 공장의 경우는 3년이고 요거 안 하게 되면 반드시 취소하는 거야.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은 몇 년 준댔어요? 5년 연장해서 1년 안 하게 되면 취소 할 수 있다. 뒤에서 또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는 허가받고 나서 사용 수임 받는 건데 권한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허가권자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인데 얘는 검사를 시도의사가 하고 있진 않아요. 검사는 밑에 있는 누구한테? 시군구. 그래서 얘 누구한테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시도의사로 꼬시는 거지. 그래서 얘는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았으니까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 대장에게 받았는데 검사를 시도지사가 하진 않는다. 누구한테? 시군구. 그리고 얘는 건축법은 며칠? 7일. 주택법은 보름. 나중에 하면 14일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주일 보름이라고 그랬는데 틀렸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7일 이내라고 했잖아. 그럼 7일이 되는 날까지예요? 8일까지 해주란 얘기야? 6일하고 7일하고 8일 중에 어디야? 7일 이내면 6일까지예요? 7일까지야? 그럼 7일 내는 7일 내는 6일까지란 뜻이에요. 여기 2가 같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일과 같은데 아래란 뜻이잖아. 7일까지고 7일 내 그러면 6일까지 해야 돼요. 이거 실무 나가서 7일째 가면 허가 안 해줘서 날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있냐 없냐 그것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걔도 2가 붙은 거잖아. 그 숫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됐어. 자, 이거 다음에 물어봐야지. 이제 써봐야지. 외울 거란 말이에요. 오늘 못 외우면 집에 못 가는 거야. 자, 일단 건축법은 건축 허가권자가 원칙이 누구예요? 그럼 누구? 특,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고 여기 군수는 여기 군수는 누구야? 도안에 있는 군이라고. 그리고 예외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지사는 있어 없어? 없어. 특광이 하는 경우는 몇 층 이상? 21층.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공창심 뺀다. 여기까지만 가면 돼.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허가해 줬으면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안 하면 반드시 취소. 하이한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근데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았으니까 사용승인권자도 누구예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해주래? 7일.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은 윗사람으로 가야 돼. 누구로 가야 돼?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도지사는 얼마 미만이면 10만 미만이면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위임할 수 있다. 예외가 누구였죠? 국장. 얘는 2년이 아니라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둘 다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용검사 받지 않아요. 누구한테? 시, 군, 구. 예외가 국장한테 받은 애는 국장. 얘는 7일이 아니라 보름 15일 이렇게 되지. 이건 외웠으니까 끝내버렸어. 그럼 다음 거. 이거 나중에 한 번 보고 나서는 다 기억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자주 보라고 앞뒤로 해서 3장으로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양이 많아지잖아요.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 놓은 거니까 갖고 다니면서 이게 너덜너덜해질 때쯤 되면 자격증 나올 겁니다. 너덜너덜 안 해지니까 문제지. 또 새 거 또 나오고 또 좀 있으면 또 새 거 나오고 그래서 내가 못 보는 건데 얘는 버리지 마세요. 3장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법에서 행정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몇 년마다 짜라 몇 년 단위로 짜라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구 유지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공동구가 뭐냐면 지하에 매설한 콘크리트 관이죠. 예, 안전 유지관리계획 몇 년마다 검토해라. 5년마다. 예, 5년마다. 예, 5년마다. 근데 5년마다라고 돼 있죠. 5년마다라고 돼 있어. 5년 단위야. 5년마다야. 단위랑 달라요. 그리고 정비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하고 요 기본 계획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주기로? 근데 얘만 마다로 돼 있잖아. 이 마다하고 단위가 뭐가 다른 거냐면 10년이 될 때 마다라는 뜻이고요. 10년 단위는 8년째도 할 수 있어. 10년을 단위로 했으니까 10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니까 7년 될 때도 또 짤 수 있어요. 근데 10년마다라는 건 10년이 될 때마다 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무조건 줘야 되고 얘네들은 10년 단위로 짜는데 이 10년 단위로 짜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지? 그래서 얘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야. 10년을 주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얘는 타당성 검토가 없어. 그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6개 있거든요. 6개 외워버리면 속이 편하거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6개만 외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기본 계획은 다 몇 년을 주기로? 10년. 방침만 10년마다 끝 이렇게 해야 돼요. 볼까? 이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그리고 성장 관리 계획. 이 세 가지가 국토계획법이고요. 나머지가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야. 총 몇 개요? 6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예요. 아닌 거 골라라 그럼 답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어. 걔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만들어 놓고 5년마다 반영하라고 돼 있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요거 하나 주기로 짜는 거 요건데 시험에서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기출문제 다 나왔어요. 기출지문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써놨잖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이 세 가지는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그다음에 정비기본 방침,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인데 얘네들은 10년을 주기로 하는데 얘 10년마다, 얘 10년 단위. 됐어요? 됐어. 그럼 이거 끝났어. 해볼까? 고개 들어보세요. 공동구 유지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계획이에요, 계획. 그리고 정비기본 방침은 정부가 주는 거예요. 정비기본계획 이렇게 짜라. 그래서 얘는 10년마다예요, 마다. 10년 단위가 아니라. 그리고 기본계획하고 리모델링은 10년을 단위로 수립하되 얘네들 세 가지는 전부 다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 규정이 6개를 했죠.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다음에 성장 관리계획, 정비기본 방침, 정비기본계획하고 마지막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됐어요. 그럼 이제 행정계획 수립 쪽에 관련된 건 다 끝난 거야.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방금 전에 한 건데 제가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규정이 없다. 이거 아예 그냥 기억해 버리는데 이거 5년마다 하는 거 6개 기본계획,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기본방침,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있었잖아. 근데 이게 타당성 검토가 옛날에 1년마다 하던 거를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 있죠. 얘는 뭐마다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 얘를 자꾸 시험이 되는 거야. 옛날에 1년마다였었어요.
그럼 반기마다라는 얘기는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개정 전에 1년마다였는데 없어졌다.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뭐냐 그러면 현재 개발의 밀도가 높아서 낮아서? 높아서. 그럼 도시 지역일까요? 도시 외일까? 도시 지역은 주, 상, 공, 녹인데 어디는 안 높아? 높지. 그럼 어디에서? 주상공에서 개발의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이 많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가능해서 설치가 곤란해서 곤란하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여기는 규제를 뭐 하자. 강화할 건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건데 건폐율을 줄였더니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러면 건폐율은 의미가 없다 해서 시행령에서 얘는 누구 빠지고 건폐율 빠지고 용적률만 최대 한도에 50% 범위 내에서 뭐 한다? 강화한다.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예. 만약에 용적률이 근린상업지역이었어요. 근린상업지역이면 용적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450. 근린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이 얼마야? 최대 용적률이 1500, 1300, 1100, 900. 900에 50%면 450이라고. 여기 450이 답이었는데. 지금 뭐 말하는 거냐면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최대 한도가 900이니까 50%. 450까지. 네, 그 소리야. 그럼 여기서 얘네 규제를 세게 해놨는데 어느 날 갔더니 기반시설 좀 늘었는데 부족한 게 좀 줄었는데 그럼 이거를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는 5년이 될 때마다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너무 길다. 이건 필요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가서 보자. 그래서 얘는 주기적 검토하는 거야. 무슨 검토야? 주기적 검토인데 얘를 5년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필요할 때마다 가서 야, 여기는 기반시설 괜찮아졌어. 그럼 해제해. 야, 더 부족해? 더 강화해. 뭐 이런 걸 하겠대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만 주기적 검토고 여기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아까 타당성 검토하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자 할 때 기초조사할 때 인구, 경제, 사회문화 이 A, C, B, C 다 해놨죠. 그럼 도시공관리계획자 할 때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근데 기초조사 한 거를 막 마구잡이로 막 널려놓으면 못 찾으니까 정보체계를 기초조사 했던 거를 구축을 제대로 해놓자. 그럼 나중에 이거 그대로 갖다 쓰게. 중간에 한 번씩은 이거 반영해야 돼.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도로가 더 넓어질 수도 있잖아. 기초조사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 이거 5년을 주기로 해서 요거 뭐야 반영을 하는 얘기예요. 타당성 검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반영이 되면 얘 기초조사 한 거 있죠. 그대로 기본계획에서 갖다 쓰고 어디서 갖다 써요? 도시관리계획에서 그대로 갖다 쓰겠다 이 뜻이야.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만 아셔도 돼. 해볼까? 해보세요. 방금 전에 본 건데도 안 되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야. 닭도 3초는 개발하는데 우리 1분은 가야지.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라는 건 어느 계획에서? 요 구축을 했으면 이걸 몇 년마다 반영하고 반영한 거를 가지고 기초조사 한 거를 누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서 갖다가 쓰겠다 이 뜻이에요. 대신에 얘는 추가되는 사항이 할 거 많은데 또 하라 해서 뭐 했다? 토했다. 토했다였죠. 얘는 관리계획 집행계획이잖아. 토했는데 하나 더 하라니까 환장하겠네 해서 환경성부터 추가된 거잖아요. 본 것 같아? 기본계획은 토지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추가로 요 기초조사 한 거 외에 추가로 하라는 얘기고 도시공관리계획은 토했다 했는데 추가로 뭐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된대. 그래서 얘는 기초조사,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눈이 진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시내노트 13페이지인데요. 시내노트 13페이지인데 봐요. 광역도시계획 할 때 무슨 조사 했죠 지금? 기초조사 했어. 여기 기초조사 했다. 기초조사 한 거를 정보체계를 구축을 해놨어. 여기 제대로 해놨어. 몇 년마다 반영한대요. 요거 쓴 거 그대로 기본계획에서 준용한다고. 그리고 관리계획에서도 그대로 준용해요. 근데 야 너 기본계획은 추가로 뭐 해라. 토지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 추가로 더 해라 이 뜻이고 그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은 하나 더 하라고 해서 환장하겠네. 환경성 검토야. 근데 시험장 가면 환경성 검토가 여기 와 있어요. 제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은 기본 계획이지 광역도시 계획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기초조사는 광역도시 계획을 준용하되 기본 계획은 토에다 2개 추가되고 도시군관리 계획은 땅 파야 되니까 환경 파괴도 있을 거 아니냐. 환경성 검토 추가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대신에 기초조사할 때 공통생략 사유 있죠. 공통생략 사유가 이게 지구 단위계 관련돼서 현재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어. 나대지 2% 미달되거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다 파괴돼 있죠. 상업지역에 연접돼 있어. 다 파괴돼 있단 말이야. 그럼 지구 단위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게 어디냐면 페이지가 20페이지인데 여기 보세요. 도시군관리계 기초조사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4가지 공통생략 사유가 이 6개인데 제가 아까 상업지역 위치한 거 나대지 몇 프로 미달? 다 지구 단위 관련된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추가되는 게 요거 6개에다가 하나 더. 토지 적성은 얘 6개에다가 7개 더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시험에서는 얘가 제일 잘 나오니까 얘라도 보자고 했던 거고. 기억나죠? 그러면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하는 거가 6개인데 누구는 없다. 광역도시계획은 없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기초조사 정보체계 운영한 거 5년마다 반영해라 이랬었어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언제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반기마다.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수시로 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검토?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강화 완화 조치를 해라. 이게 3번이었어요. 그다음에 요 4번. 요게 공부가 좀 많이 된 사람은 공법에서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일부란 단어만 있고 어떨 때는 전부란 단어만 있어요. 그럼 전부 또는 일부가 대부분인데 일부가만 하는 게 3개. 전부란 말 쓰는 게 3개야. 이 3개 빼면 다 뭐야?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럼 전부 또는 일부는 안 외워도 되겠네. 그럼 일단 일부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가 영어로 뭐죠? 블럭.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여기야. 여기 다 개발해요? 특정한 지역만 개발해? 그럼 개발할 땅들이 있으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예요, 일부야?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는데 시험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맨날 냈던 거 용어 정의할 때. 전부 또는 일부 아니죠, 얘는.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이 일단 어디서 나오냐부터 가야 돼요. 토지 상환 채권 무슨 법에서? 일단 잠깐만요. 토지로 주겠대. 원래 뭐 줬어야 되는데? 땅 줬어야 돼? 돈 줬어야 돼? 잘 봐요. 땅을 원래 주는 거면 채권을 발행할 의미가 없죠. 돈 줘야 되니까 땅 달라니까 채권 끊어준 거잖아. 그럼 강제로 땅을 뭐 하겠다? 수용. 그럼 이건 도시개발법 수용 방식에서 나온 거야. 도시개발법 수용 방식에서 내가 사업할 때 돈 줘서 나가라고 했더니 얘가 저 땅 주면 안 돼요라고 뭐 한 거야? 원해야 돼요. 그럼 원하게 되면 얘가 이걸 다 줘버리면 환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인데 어떻게 다 주냐? 매수대금의 전부를 일부를. 그래서 매수대금의 일부 이렇게 돼 있지 전부 또는 일부 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땅 주겠다. 일부는 현금 주겠다. 대신에 채권 갖고 있다가 가지고 오면 나중에 땅 줄게. 토지로 상환해주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은 일부예요. 그다음에 혹시 전매금지라는 거는 원래 분양권을 내가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수도권은 몇 년? 3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면 3년.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의 과열 지역도 수도권은 3년. 외의 지역은 1년. 전매금지가 돼요. 현재 전매금지인데 이 사람이 남자 이름으로 했는데 와이프가 같이 공동 소유를 했으면 좋겠대. 그럼 전부는 못 줘도 뭐는 줄 수 있어요? 일부.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지? 배우자야. 자식한테 준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배우자. 배우자한테 일부를 증여하는 거는 되는데 전부 증여로 냈었어. 재작년에. 그럼 결론은 요 3개만 일부란 단어고 나머지는 다 전부 또 일부로 가면 돼. 일단 요거는 일부예요. 그다음에 전부란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혹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 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only,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아? 수립해야 돼. 무조건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야 돼. 근데 안 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안 짤,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도 안 하면서 인구도 10만이면 안 짤 수 있죠. 근데 광역도시 계획을 짤 때 기본 계획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면 안 짤 수도 있다. 그때 전부 나와요. 예.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시군에서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사 유할 때 나온 거야. 그다음에 고개 들어보실래요? 도시개발 하려면 이 해당 땅을 싹 밀어야 되죠. 싹 밀어야 되는데 여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안 돼요.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는 거야. 그럼 시행자를 누구로 하는 게 낫겠냐? 누구를 뽑아가지고 가서 하라는 게 좋아요? 살고 있는 니들이 해당해. 니들이 누구야?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겠지. 그래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하면 안 돼. 전부를 뭘로? 환지 방식으로. 됐고 그다음에 혹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단어는 이게 공부가 된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자 잡아. 매도 청구라고 써 있죠. 사겠다예요, 사주세요. 또 헷갈리셔야겠다. 매도를 청구합니다잖아요. 내가 그걸 살 거니까 나한테 내놔. 매도 청구야. 매수 청구는 사주세요. 매도, 매수 이거 달라요. 매자가 이게 이게 매매거든요. 매매야. 얘가 지금 현재 선비사자 있죠. 팔 게 있잖아. 이거 팔매라고 그래요. 얘는 없잖아. 살매라고 그래요. 살매, 매매. 그러니까 사고 판다가 매매야. 한번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보지 마세요. 매매라는 게 사고 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매수 청구는 사주세요. 살매자예요. 매도 청구 내가 살게. 팔매자. 팔아라 자식아 이거야. 그러니까 한문으로 따지면 매매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청구란 말 나왔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용 검사 후니까 주택법의 공유죠. 공유 기억나요? 아파트 다 줬는데 얘가 원래는 전부를 소유권 확보를 해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95% 이상 권한 확보를 하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잖아. 근데 매도 청구를 이 땅을 안 하고 나머지 조금만 하고 얘가 그냥 사업을 해서 아파트 다 진 거예요. 진 상태에서 나중에 그 좀비였던 공유가 다시 자기 땅 회복할 수 있죠. 회복하게 되면은 얘한테 아파트에 살고 있던 소유자 대표자 한 명을 뽑아서 4분의 3 동의 얻어서 한 명 뽑잖아요. 얘가 얘한테 매도 청구하죠. 그럼 얘가 돈을 줬을 거 아니야. 원래 건설 사업 주체가 줬어야 되는 걸 얘가 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 달라고 구상할 수 있죠. 들어간 비용의 전부를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를 사업 주체에게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이때 전부란 단어 3번 나오고 안 나와. 없어요. 이 3개 빼고는 이제부터 다 그냥 전부 또는 일부 찍으면 돼. 근데 이게 명확한 사람은요 문제 보자마자 틀렸다 X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제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어려운 거. 이거 좀 어려운데 몇 페이지에 있냐면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요거 하고 쉴게요. 페이지 42페이지인데 봐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용계, 기도지, 도복 입고 나타날 때 요거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뭐라 부르죠? 도시군계획 시설. 이거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해당 도시에서 이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니까 이게 도로 건설 사업, 이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거고 여기 신도시를 만들겠대요. 신도시를 싹 밀어서 구획 정리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거 무슨 사업이지? 도시개발 사업. 여기가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여기 기반시설이 약간 열악한가 봐. 여기 재개발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오래된 건물만 돼 있어. 이거 뭐야? 재건축. 여기 달동네인데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한데 밀집이 너무 돼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야 되잖아.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정비사업. 그럼 정비사업은 3개고 도시개발사업 하나죠. 도시공개 시설사업 하나야. 이 3가지 사업은 전부 다 어느 계획에 있는 사업이구나.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에 있는 거죠. 그럼 도시군 계획에 있는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에 사업이 몇 개 있다? 3개.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거 다 도시공객 사업이야. 그럼 얘네들은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야죠?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을 다 실시계획자 해야 되죠. 그러면 실시계획인데 어머 얘 왜 실시계획이 아니야? 사업이 3개라서. 3개잖아. 그럼 재개발 사업인지 재건축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계획 바꾼 거예요. 원래 다 같은 놈입니다 이거. 그럼 이제 사업 이렇게 할 테니까 인가해 주세요 해서 인가 받았어. 그럼 공사에 뭐 하면 되죠? 착수해서 잘 봐봐요. 수용 방식일까 얘 환지 방식일까? 도로로 수용하지 다시 도로 돌려주지 않잖아. 그럼 얘는 무슨 방식이네? 수용 방식이에요. 그럼 수용 방식이니까 싹 다 사서 갑이 시행자가 된 거죠. 그럼 얘는 수용했으니까 바로 착수한 다음에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 끝났다라고 해서 준공식하면 되죠. 끝났어요라고 하는 게 공사 완료 공고야. 그럼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 땅을 땅값이 싸다. 그럼 무슨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하면 되고 땅값이 비싸면 수용하기가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환지. 그럼 얘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있잖아요. 그럼 얘 수용 방식이니까 얘 수용 방식이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얘는 수용 방식이 이 순서랑 똑같아서 수용 방식이 안 쓴 거예요. 똑같으니까 안 쓴 거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 돼. 근데 환지 방식은 A가 땅 갖고 있었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환지 방식이니까 그럼 환지 계획 하나 짜야겠다. 그래서 환지 계획 작성해서 A 땅은 102번지, B 땅은 302번지. 이거 계획 짰어. 요 짠 대로 이제 인가 떨어지면 착수해서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는데 여기도 준공검사, 여기도 준공검사예요. 얘도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가져가세요라고 환지 뭐야? 처분. 그럼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공고한 날 3시에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소유권 확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환지 등기는 환자하건네 14일 안에 환지 등기를 시행자가 촉탁 또는 신청에 따라 일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할 수가 없다. 요 순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로 주는 거? 환지 땅으로 주는 거야. 근데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건 뭐죠? 관리 처분이야. 그래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너 101호 살았으니까 101호 들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너 몇 호 갈래? 이렇게 해야 돼. 물어봐야죠. 분양 신청 받아야지. 그래서 얘는 인가 받고 난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아서 저는 32평이요. 저는 24평이요. 신청해야 되죠. 그 신청받은 서류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에서 A는 24평, B는 32평. 이거 얘랑 똑같네. 얘는 102번지, 얘는 24평 똑같은 거잖아. 얘는 땅으로 주니까 지번이 나온 거고 얘는 건물 주니까 평수 준 거지. 그러니까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똑같이 인가 받고 착수해서 완료되면 얘는 준공검사를 인가라고 표현 바꿔요. 그리고 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걸 환지 처분이라고 하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라 해서 소유권 이전고 시라고 그래요. 그럼 이전고 시 3시 하면 그날 가져가요? 다음날 가져가? 다음날 소유권 확정된다 그랬지. 똑같네. 단 얘는 뭐야? 지체 없이 등기해야 돼. 제가 비교하는 이유는 한 번을 비교를 안 해두면 계속 헷갈려서. 그럼 요거 14일 낸데 얘는 지체 없이 하는 거니까 얘는 예외가 없어요. 환지 처분에 따른 14일 내 환지 등기를 해야 되고 단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에 따라 예외 인정한다라고 써 있는데 얘는 즉시 하니까 예외가 없겠지. 그리고 얘도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 못 하겠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단어가 바뀐 거야. 실시계획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었고 사업시행계획. 환지계획이라는 단어가 관리처분계획으로 바뀐 거야. 근데 얘는 중간에 뭐가 있네? 얘는 제자리 환지니까 내 땅 내놓고 내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는 내 몇 평으로 갈 건지 신청해야 되니까 얘만 분양 신청이 있는 거지. 그래서 4인분 관 시작했었잖아. 그래서 순서를 얘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시작하겠다. 뭐를 시작해요? 철거니까 사용수익이 정지되겠지. 언제까지 정지돼요? 이전 오시는 날까지.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죠.
요때까지는 사용수익 정지되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썼어요. 그럼 요게 공익사업 세 가지 한 건데 공법에서 지금 현재 얘는 도시개발법, 국토개법, 정비법이죠. 근데 건축법에는 공익사업이 없어요. 농지법에도 공익사업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주택법에 있어요. 주택법에 현대건설이 아파트 짓는 게 공익사업이야,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국민주택 건설하는 게 공익사업이야. 그때만 한번 딱 나와요. 주택법에서 한번 나오는 게 주택건설 사업 나와요. 그럼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법에 있는데 얘는 대규모로 주택 건설하는 사람을 뭐라고? 사업 주체가 뭐 작성해라. 사업 계획. 그럼 얘는 사업 계획 뭐 받는 거네? 승인.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착수하고 완료되면 사용검사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다 끝났죠. 그럼 소유권 무슨 등기? 그 다음부터는 A한테, B한테, C한테 청약 넣은 사람 있죠. 이전 등기하는 거야.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 안에 등기해야 돼? 60일. 요 순서거든요. 그래서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언제가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에요? 요거죠. 예. 시시계인가, 시시계인가, 삽시인가, 사업계획 승인이잖아. 요때 수용 권한을 다 줘버려요. 자, 잘 들어야 돼. 국민주택 건설 사업하는데 수용 권한을 받으려고 국토부 장관 찾아가면 6개월 걸려요. 그럼 그거 받을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차피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에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다 간주하겠다. 그럼 사업 인정이 간주되는 시기는 그러면 다 요 날짜인데 이 개발법은 특이하게 개발구역 지정하고 나면 땅값이 그대로 와요. 땅값이 급상승해. 그럼 요때 가서 수용하려면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얘는 수용 권한을 미리 줘야 되니까 얘는 시식의 인가가 아니라 뭐 받은 때. 요 구역 지정할 때 토지 세부 목록 있죠. 수용 대상, 사용 대상 세부 목록을 뭐한테? 고시한테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그럼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의 시시계획 인가 받으면 요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은 요때가 아니라 언제?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테. 정비 사업은 사업시 인가 받은 때.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누구만 특이하네. 그래서 제가 노란 색깔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재결 신청이라고 그래서 재결이 뭐냐면 수용할 거니까 손실보상 뭐부터 해야죠? 협의. 근데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공시법에서는 재결 신청을 1년 안에 하라고 돼 있어요. 1년 안에 안 하게 되면 공시법에서는 수용 권한이 없어져. 이게 다 공익사업 하는 애죠. 깜빡하고 1년 안에 못 한 거야. 수용 권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도로 중간에 남의 집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떻게든 뭐 해야 돼? 수용해야 되니까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결 시정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뭐 하겠다? 연장하겠다. 그래서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재결 시정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다 통일돼 있고 다 인가 받은 때, 승인 받은 때인데 도시개발법만 수용 사용 대상의 토지 세부 목록을 뭐한테? 고시한테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 의제되는 시기 언제예요? 라고 하면 국토개법은 언제? 시시계 인가 고시. 도시개발법은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테. 정비사업은 사업시 인가 고시.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재결 시정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다? 사업 시행 기간까지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거기 들으세요? 여기 있는 거 맞추면 끝내고 갈게요. 자, 국토개법은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은 때? 인가고시. 개발법은 달라. 언제? 토지 세부 목록, 세목이라고 해요. 세목을 뭐한테? 고시한테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정비법은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 받은 때. 주택법은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받은 때. 사업 계획 승인 받은 때. 예, 전부 다 재결 시정 기간이 공시법은 1년이지만 얘네들은 다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예, 시행 기간까지. 됐죠? 예. 여기까지면 5가지 관련된 건 다 끝난 거야. 예. 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의견 청취 관련된 거 볼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